TVN 개국 특집 조아담 TVN 개국 20주년 이제 미래를 말한다. 안녕하십니까. TVN 개국 특집 조아담 TVN 개국 20주년 이제 미래를 말한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최일락입니다. TVN 부산교통방송이 지난 1997년 12월 23일 10시 첫 전파를 쏘아 올렸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통방송본부의 자체 청취 성향 조사에 따르면 부산교통방송은 개국 6개월 만에 34.4%를 달성해 가장 즐겨 듣는 방송으로 꼽혔는데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서 이후 부산교통방송은 교통은 물론이고 1999년 9월 황령산 터널 입구 산사태 붕괴 사고 같은 재난 상황에서나 2002년 부산 아시안 경기대회와 2005년 에이펙 같은 국제적인 행사에서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 정확하고 자세한 소식을 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TVN 개국 특집 조아담, TVN 개국 20주년, 이제 미래를 말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20년 동안 지나온 발자취와 앞으로 방송 매체의 변화, 미래사회 교통방송의 역할까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부산교통방송의 개국 축하 메시지, 또 함께한 추억이나 바라는 점 같은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들 샵 094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이 있습니다. 또 부산 전화 621-9490번, 622-9490번 두 대 전화로도 기다립니다. 자,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산대학교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동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형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산교통방송이 개국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축하 메시지부터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교통방송 저희 집에 온 것 같습니다. 가족 같지요. 출범 시 첫 방송에 패널로 제가 참여했습니다. 이 시간이 매우 감격스럽고요. 현재 부산 교통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교통방송국의 눈부신 성장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방송을 맡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헌신적인 노력과 한마음된 단합이 올해 부산교통방송국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네, 김양곤 교수님. 네, 저도 부산교통방송 개국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는 방송이 됐으면 하고요. 또 한편으로 부산 시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담은 방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두 분의 축하 메시지 감사합니다. 또 그 기대의 말씀처럼 더욱더 열심히 하는 부산교통방송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최양원 교수님. 네. 교수님은 저희 교통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도 역임하셔서 저희 교통방송과 결코 가볍지 않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요. 네. 교수님께서 기억하시는 부산교통방송의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0년 전 부산교통방송국의 출범 시에 부산에는 이제 교통방송하는 방송이 부산 KBS와 MBC가 있었거든요. 출근 시간대에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부산 교통방송의 출범 후에 부산 시내 모든 교통 정보는 그 이후에 부산 교통방송이 책임졌다고 이래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교통방송 외에도 홍수, 지진 등 재난재해 방송까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명실공히 교통방재 공영방송국으로서의 부산 지역에서 중추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면에 부산교통방송의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송실 이 실에 들어오면요, 시설 개선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방송 공간의 부족, 그리고 방송 설비의 신속한 첨단기기 교체 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또한 상대적으로 중앙교통방송국의 프로그램이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부산의 지방 프로그램의 확대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문 직종 직원들의 처우 개선은 타 공영방송국보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현실적 처우 개선도 굉장히 시급하고요. 같은 공영방송국임에서 광고 등을 유치 못하고 협찬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수익성을 다변하지 못하는 문제 등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많이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형곤 교수님. 네네. 최근 들어서 미디어 분야 방송 매체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최근 불어닥친 방송계 흐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뭐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방송의 변화를 이야기하려면 아마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방송을 비롯한 전통적인 매체들이 다 디지털되는 그런 디지털화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그 변화는 방송계의 어떻게 보면 생산과 그다음에 유통, 소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네. 생산의 측면에서도 디지털화가 되면서 뭐 TV 방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화질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방송 제작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아주 전문가들이 굉장히 복잡한 장비를 가지고 제작을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간단하게도 다 제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 보면 뭐 1인 방송이라든지 예. 굉장히 소규모의 어떤 제작자들도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생산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그 매체들, 플랫폼도 굉장히 좀 다양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뭐 SNS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기존의 어떤 그 대형 방송사를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어떤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방송의 지배적인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아마 그런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좀 깨어지는 그래서 좀 굉장히 개인화되는 그런 형태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변화의 중심에는 어쩌면 스마트폰의 대중화 이런 것도 자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그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불과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 10년 사이에 아마 스마트폰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대중화되기도 했고 그다음 방송을 비롯해서 어떤 그 콘텐츠의 어떤 생산과 소비가 아마 모바일 중심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수업할 때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방송을 TV로 보는 경우도 잘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또 신문, 종이신문을 보는 경우도 잘 없는 것 같고 다 모바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뉴스를 검색하고 방송을 시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모바일 매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문화적인 어떤 변화까지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스낵 컬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스낵 컬처. 예. 스낵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볍게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먹는 걸 스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화도 아마 그에 따라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가볍게 즐기는 그런 문화들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뭐 그런 걸 스낵 컬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되는 웹 드라마라든지 뭐 웹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제작되고 소비되는 것도 아마 이런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연결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형곤 교수님께서 방송 매체 변화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는 프로그램 TVN 개국 특집 좌담입니다. TVN 개국 20주년 이제 미래를 말한다. 자, 여기서 신속하고 정확한 15분 교통정보 전해드리고요. 계속 이야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정보 김예령 리포터입니다. 네, 현재 남해고속도로 본선은 순천 방향으로 창원 2터널에서 북창원 나들목까지 2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더가 진영 휴게소에서는 양방향으로 4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차로 변경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대동요금소에서 대동분기점 쪽으로 속도가 조금 떨어지고 반대 삼락나들목 가는 길은 주행 여건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구서에서 서울산 나들목까지 원활하고요. 반대 경주에서 양산 쪽으로도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고속도로는 울산에서 장안나들목을 지나 해운대 닿기에 무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도 밀양에서 청도 더가 동대구 가는 길 전 구간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는 차현정 리포터입니다. 네, 현재 부산 지역 미세먼지가 상당합니다. 대부분 지역 나쁨 단계인 가운데 사하구를 따라서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계속 머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마스크로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강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에 비 소식 들어있으면서 이후로는 기온이 떨어집니다. 성탄절 저녁부터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 건조주의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 7.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TVN 개국 특집 저하담 TVN 개국 20주년 이제 미래를 말한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최영원 교수님 그리고 김형곤 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형곤 교수님께서 그 방송 매체 변화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영원 교수님, 이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 미디어 대중화가 교통방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게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우리 일상생활화되어 있거든요. 모든 서비스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받고 있고요. 교통정보, 지도, 길찾기, 메일, SNS, 뉴스, 날씨 검색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서비스는 모두 기존의 방송국에서 제공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방송국과 스마트폰이 상호 보완제로 동작되기 때문에 모바일만을 위한 전용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요. 방송국과의 상호 연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이미 3,70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요. 태블릿 PC도 67만여 명이 달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스마트 미디어가 초래한 역기능도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중독도 있거든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기존의 인터넷 중독과 또 다른 스마트폰 중독 등 또 다른 역기능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교통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교통정보 획득의 중독성도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모두 고민할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교통방송의 주요 목적이 교통정보 전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운전자들께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전달받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의 교통정보 어떻게 전달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그렇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최근 몇 년간 스마트 미디어는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기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을 이제는 일상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정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의한 모바일 미디어 대중화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정착하고 있고 스마트폰에 의한 교통정보 제공이 대세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교통방송은 출퇴근 시간대에 신속한 교통정보를 방송 매개체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섬세한 접근도 필요하고요. 교통정보는 스마트폰과 더불어 라디오 등 방송 매개체로 전달되기 때문에 교통방송국의 교통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유념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곤 교수님, 네네. 이런 그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시대적인 흐름, 라디오 분야에도 많은 변화와 또 어쩌면은 위협의 요소들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아마 좀 위협적인 요소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전통 매체들의 어떤 영향력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보면 제일 광고 수입이 많은 매체를 이야기했을 때는 네이버가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구글이 제일 광고 매체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광고 수입이 지금 현재 지상파 방송 3사 광고 수입 합친 것보다 더 많을 정도로 굉장한 지금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마 라디오도 이러한 상황에서 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라디오 방송의 청취자도 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 수입도 줄고 제작 여건도 나빠지는 그런 악순환에 처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러한 위기 상황이 또 다른 어떤 기회 요인이 된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미디어 학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오래된 매체의 창작 활동을 자극했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네. 그래서 아마 라디오가 모바일 매체가 이렇게 굉장히 영향을 확대하는 이런 상황 위기 속에서도 아마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것은 아마 라디오라는 매체가 가진 어떤 본질적인 특성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새로운 어떤 창작들을 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라디오라고 하는 매체 자체가 굉장히 정서적이고 개인적인 매체이고 그다음에 친밀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아마 라디오가 그런 특성들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면 아마 라디오가 또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모바일 매체라는 것 자체가 아마 라디오가 가지고 있는 개인성, 친밀성 뭐 이런 것들 그런 특성들을 잘 갖추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아마 모바일 매체의 그 영향력이 커지는 뭐 이런 것들이 라디오한테는 새로운 어떤 기회의 요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요즘에 그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꿈꿀 때 네네. 아무래도 그 영상 매체 쪽으로 좀 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건 아닐까요? 영상 매체 쪽으로 아무래도 예, 관심이 많죠. 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네. 라디오에 닥쳐온 위기들을 좀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되는데 학교에서도 뭐 그런 좀 뭐 이렇게 라디오의 중요성 강조하시는 편입니까? 예, 뭐 라디오에 대해서 항상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이제 학생들이 라디오는 잘 안 듣지만 좀 유사한 뭐 팟캐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듣고 있는 편이니까 네. 앞으로 라디오도 여러 가지 형태와 좀 이렇게 결합돼서 꼭 뭐 영상과 라디오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도 있는 매체다라는 뭐 그런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통방송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정보를 다양하게 또 신속 정확하고 중복되지 않게 또 뭐 좀 시원한 흐름을 전달해주는 이런 매체로 많은 분들의 아낌을 받고 있는데 지금 최영은 교수님 네. 그 드론 교통공학과 네. 드론은 좀 아무래도 좀 영상 매체하고도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교통방송하고 연관 지을 수 있는 대목도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드론에서 교통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들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있고요. 이런 것이 교통방송에 더욱더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인재들이 이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오늘 나오신 두 분들이 저희 부산교통방송과 참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고 또 앞으로 부산교통방송 라디오가 어떤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해답도 주시지 않을까 뭐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문자로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시는데요. 0213의 청자. 저희 큰딸이 1997년 12월 생이어서 부산교통방송과 나이가 같습니다. 앞으로도 친근한 방송을 기원합니다. 하셨고요. 8895의 청자께서는 예전엔 어디가 막히거나 하면 교통방송으로 채널을 맞추면 됐는데 이제는 다양한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예전만큼은 교통방송 청취를 덜하게 됩니다. 하셨는데 8895의 청자의 이런 문자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스마트폰 어플 조금 전에 김형곤 교수님께서 스마트폰 이 모바일의 발전과 방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스마트폰 어플로도 뭐 교통방송 들을 수 있고 또 교통정보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3674의 청자 스마트폰 어플이 있다지만 그래도 라디오가 직접 말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교통방송이 좋습니다. 이런 말씀도 보내오셨습니다. 자, TVN 개국 특집 좌담 TVN 개국 20주년 이제 미래를 말한다. 여러분이 주시는 축하 메시지도 좋고요. 또 TVN 부산교통방송에 바라는 말씀도 좋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야기를 좀 라디오 역할에 대해서 한번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형곤 교수님께서 다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교통정보를 전하고 있는 라디오 역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교통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와 장소 간의 어떤 연결 원활하게 하는 뭐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뭐 단순한 이제 교통정보는 라디오 외에 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라디오는 아마 그 뭐 단순한 교통정보 외에 어떤 걸 줄 수 있을지 뭐 이런 데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서적이고 친밀성이 있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아마 청취자들 문자에도 오면 라디오가 그 말로 해주니까 훨씬 또 좀 좋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디오가 모바일로 변해가는 뭐 이게 모바일 매체의 영향이 커져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마 좀 뭔가 정서적인 친밀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교통정보 외에도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숨어 있는 어떤 이야기를 같이 전달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면 뭐 교통의 어떤 흐름도 원활하겠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 장소와 장소 간의 연결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아마 모바일 매체가 이렇게 전달력, 뭐 지배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바일 네트워크에 익숙하지 않은 뭐 그런 사람들 아니면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라디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좀 고령층에 계신 분들은 모바일 네트워크 뭐 이렇게 모바일 매체를 사용하는 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여전히 라디오가 중요한 매체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뭐 그럴 경우에도 아마 라디오를 모바일 매체를 활용하기 힘든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아마 라디오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터널이라는 영화에 보면 예. 그 터널이 무너지는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그럴 때 아마 라디오가 외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는 걸 봤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라디오가 뭐 교통 정보를 전달하고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로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그 재난 상황에서 모바일이 뭐 배터리 한계도 좀 있고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네. 수신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라디오를 통한 바깥 뭐 일종의 뭐 구조대라든가 이런 소식을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뭐 라디오 이 재난 상황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가 좀 소지하고 또 보유해야 될 그런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양훈 교수님께서는 부산교통방송이 교통정보를 전하는 매체로서의 역할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평소에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산 교통방송은 교통정보 제공에는 정말로 중요한 매개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통방송의 주요 기능은 방송이지만 교통방송 특이하게 특별하게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통 선진국 입문에 의한 교통문화의 재정립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운전 행태 변화 등을 주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역할은 선진화된 교통문화로 우리 사회를 화합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을 개도하는 데 앞장서는 공영 방송국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치나 이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범 국민의 정착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도 부산교통방송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정보 외적인 요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대목도 뭐 교통방송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바라시는 그런 대목과 일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TBN 개국 특집 좌담으로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TBN 개국 20주년 이제 미래를 말한다. 지금 시각이 10시 29분 45초입니다. 여기서 신속하고 정확한 30분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 상황실에서 김혜리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세미로 쪽으로는 고장차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직중학교에서 사직여자중학교 방향입니다. 중간 지점 승용차 고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앞서 진구중앙대로 삼전교차로에서 서면교차로 가는 길, 부전사거리 지난 지점 가차로에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는 현재 처리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이 구간 참고하셔야겠고요. 새쌍로 어린이대공원에서 성경아파트 방향으로는 가차로에서 차량과 함께 건물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야대로도 주례 에서부터 개근 방면으로 주례교차로 지난 지점 4, 5차로 받고 건물공사 중이니까요. 이 구간 차로 변경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금정구 중앙대로도 구서지하차도에서부터 부곡 사거리 방향으로 가차로를 받고 공사 진행하고 있어서 이 구간 속도 줄여서 이동하고요. 부곡동에서부터 온천장 방향으로도 부분적인 지체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지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심 방향인데요. 감전나들목 일대에서부터 주례 방향 속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외곽 방향으로도 진장나들목 이전 지점부터 옛 계금요금소 방향으로 지체 생각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번영로는 문현동과 구서동 양방향으로 이동량 꾸준한데요. 이제 외곽 쪽으로 향하는 길, 수영터널 나온 차량들 망미나들목 내려서는 길 지체 생각하셔야겠습니다. 교통정보 성한실이었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감기인 듯 감기 아닌 감기 같은 결핵.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결핵균 감염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주 이상 감기 증상이 지속되면 방치하지 말고 결핵을 의심해보세요. 결핵은 감기처럼 왔다가 매년 2,200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당신도 결핵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결핵 퇴치. 부산광역시와 대한결핵협회가 함께합니다.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금연 2기분 자동차세는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기관과 부산사이버지방세청 홈페이지와 스마트위텍스 그리고 카카오톡과 편의점, ARS 1544-1414번과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자동차세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자동차세를 꼭 납부하셔서 행복한 시민이 되고 건강한 부산을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가 함께합니다. 네, TVN 개국 특집 좌담 TVN 개국 20주년 이제 미래를 말한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산대학교 드론교통공학과의 최양원 교수님 그리고 동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김형곤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축하 메시지와 또 저희 부산교통방송에 바라는 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교통방송 20도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산교통방송국이 없었다면 하는 생각조차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 교통난을 흐름에 대해서 굉장한 도움을 주셨고요.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을 하자면 우리 주부들은 자식 걱정이 최고거든요. 근데 지금 스쿨존 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스쿨존의 운전자들이 그런 상식을 가지고 스쿨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건지 재미있고 유쾌하게 홍보 캠페인을 좀 같이 곁들여 주시고요. 거기 덧붙여서 더 욕심을 내자면 부산교통방송이 경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운전자 누구나가 다 듣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부산의 현안 문제, 어려운 문제라든가 또 이해해야 될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시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송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마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방송이 교통방송일 것 같아요. 그만큼 다양한 정보를 또 제공받는 그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교통 정보나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시사적인 거 우리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방송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또 안전운전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캠페인에도 적극 앞장서는 그런 부산교통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부산여성소비자연합의 조정희 상임대표 그리고 YMCA 오문범 사무부총장의 말씀을 차례로 들으셨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모두들 부산교통방송의 중요한 존재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요. 또 두 분 다 저는 잘 압니다.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듯하고요. 20주년 부산교통방송 굉장히 많은 찬사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부산교통방송이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방송이다라고 하는 걸 아마 다들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또 그런 만큼 아마 좀 더 책임을 가져달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부산 지역 로컬 방송으로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형곤 교수님, 지역 방송 매체로서 부산교통방송의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마 지역 방송이 왜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 광역화되고 세계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 방송이 여전히 존립해야 되는 근거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그 방송의 어떤 공익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과 지역성을 구현하는 측면에 아마 지역 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중앙의 어떤 그 네트워크 방송이 할 수 없는 지역민들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마 지역 방송이 추구해야 될 제1의 어떤 중요한 가치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지역민들의 어떤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송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찾아내서 전달하는 뭐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 지역 문화의 어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형곤 교수님께서 지역 방송 매체로서 부산교통방송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양원 교수님께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산 지역민과 부산 발전을 위한 부산교통방송이 해야 할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교통방송은 방송 매개체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부산의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공영방송국입니다. 실제 이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 택시의 통신원들의 참여가 전국 어느 곳보다도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실제 개국 기념일을 통해서도 모범 통신원들에 대한 보상, 감사, 격려는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선도하는 주체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활동이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이 되어서 부산을 모범적인 교통문화 도시로 탈바꿈을 유도하고 아름다움이 되어 최고의 부산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 부산 시민들의 희망입니다. 그동안 이제 외부 지역에서 부산을 방문한 후에 소감을 들으면요. 부산에서 운전하면 좀 두렵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지역적인 특성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교통방송은 부산 발전은 물론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도시로의 변화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그 변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라디오 매체의 변신 노력, 라디오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라디오의 미래라는 건 바로 부산교통방송의 미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디오 매체 변신 노력이나 사례 또 모델이 될 만한 내용 김형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뭐 여러 가지 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사례들이 많겠지만 제가 일본의 경우에 좀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뭐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라디오의 특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릴 수 있을까 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민간 방송 연맹이라고 하는 데서 그 콘테스트를 갖다가 라디오 성공 사례라고 하는 콘테스트를 하는데요. 근데 이 콘테스트에 보면 그 단순히 뭐 이렇게 잘 만든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를 그 라디오 특성에 맞춰가지고 분야를 나눠가지고요. 마음을 움직이는 라디오, 뭐 유용한 라디오, 사람을 모으는 라디오, 뭐 지역사회에 밀착하고 있는 라디오, 뭐 이런 등등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디오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아마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라디오 같은 경우 굉장히 기발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방송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뭐 퇴근 후에 알리바이를 그 조장하기 위한 소음을 갖다 제공하는 뭐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그 화면 해설 영화를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디오는 청각에 의존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그럼 화면 해설 영화 같은 경우 오디오 위주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마 라디오 매체의 어떤 특성을 잘 살린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양원 교수님, 이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네. 이 4차 산업혁명이 교통 분야에서 급격하게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변화들 예상하고 계십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교통과 방송은 인체의 혈맥과도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사람이 건강하듯이 교통과 방송이 원활하게 협력하면 국가 경제도 건강하고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의 교통 분야에서는 전기 자동차와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면서 자동차, 철도 간 교통수단 간의 상대적 특성과 장단점이 서로 보완돼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철도가 대량 대중교통수단으로 안정성과 친환경성, 에너지 효율성 측면의 장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속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그 장점은 개인교통수단의 편리함에 뒤처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화두가 되어 있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로 거론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1200km의 하이퍼라는 진공투병 초고속 철도의 개발은 교통 분야에서의 미래 트렌드로 정착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은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소유자 중심의 교통체계가 확립되는 등 우리 생활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미래가 다가오게 됩니다. 교통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에 우리가 현재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교통 분야에 불어닥친 4차 산업혁명에 교통방송이나 또 미디어 분야 종사자들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은 교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정보가 권력의 중심이 되고 성공의 척도가 되는 사회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정보 사회는 컴퓨터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는 사회로 변하고 있고요. 사람과 지식과 정보와 자본이 빠른 속도로 흐르는 네트워크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아래 교통방송과 미디어 분야 종사자들은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과 기능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운전자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교통정보나 소통사항을 문의하면 이에 대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방송 매개체 종사자들은 이러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신교통 서비스라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양원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교통 분야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행공 교수님, 이 4차 산업혁명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면 방송에도 분명한 큰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게 연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 자체가 연결을 좀 확대해온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통이라고 하는 것도 물리적 공간을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아마 그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사물 인터넷 같은 게 활성화된다면 인간과 사물의 연결,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현실과 사이버 공간의 연결도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래서 방송계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러한 연결의 어떤 확대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어떤 매체 간의 어떤 구분도 사라져서 매체와 매체 간의 어떤 연결, 그다음에 콘텐츠도 청각적인 콘텐츠, 시청각적인 콘텐츠, 그다음에 시각적인 콘텐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연결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매체와 인간의 연결도 보다 좀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는 신문과 방송, 모바일 매체 이런 것들이 구분되지 않고 한꺼번에 융합되는 연결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콘텐츠의 구분도 약화되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들이 다른 어떤 정보와 이렇게 결합되기도 할 것이고 신문 기사나 라디오 방송이 영상과 결합되는 그런 변화도 일어날 것 같고요. 인간의 어떤 연결도 확대돼서 전통적인 어떤 방송 제작자, 소비자의 구분도 약화되고 누구나 이렇게 제작자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연결될 수 있는 아마 그런 형태로 좀 방송도 앞으로 좀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을 강조하는 측면이 많은데 저희 방송도 그래야 되겠지만 또 미래 방송 인력을 양성하시는 학교에서도 그런 변화에 좀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너무 근데 변화가 빨라가지고요. 네. 따라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TVN 개국 특집 좌담으로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TVN 개국 20주년 이제 미래를 말한다. 여기서 시내도로 소통 상황 살펴드리고요. 이야기 말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교통정보 상황실에서 김혜리 캐스터입니다. 네, 이 시각 번영로는 구서동 방향으로 수영터널 나온 차량들 망미나들목 내려서는 길 지체되고 있습니다. 도심 쪽으로는 수영터널 진입 구간 잠시 속도 줄이는데요. 여전히 동서고가도로는 계급요금소 향하는 양방향 지체되고 있습니다. 먼저 외곽 방향인데요. 진양나들목에서 주례 방향 속도 줄이고요. 도심 방향으로도 감전나들목에서부터 계급요금소 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끝자락 황영나들목 내려서는 길 지체되면서 황영대로 남천동 방향 황영터널 진입하는 길 부분적인 지체도 생각합니다. 하셔야겠습니다. 진구중앙대로는 양정에서부터 서면 오고 가는 길 이동량 꾸준한데요. 한두 번 신으면 충분히 정지선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야대로 주례에서부터 개금 방향으로는 주례교차로 지난 지점 4차로와 5차로를 막고 건물 공사 진행되고요. 만덕대로는 여전히 동래 방향 이동량 많은 편인데요. 만덕성당에서부터 만덕터널 지나 동래 시장 방향 지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구간 동래고등학교에서부터 내성교차로 쪽으로도 각 구간 신호 2번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주변 중앙대로 쪽 옛 동부터미널 사거리에서 소정천 3거리 방향으로는 온천교 사거리 안에서 차량과 함께 고장난 신호등 보수 작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구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부곡동에서부터 온천장 양방향으로는 신호에 잠시 속도 줄이는데요. 구서지하차도에서부터 부곡 사거리 방향으로는 가차로 막고 공사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구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해운대로 올림픽 교차로 각 방향으로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장산로에서도 장산 1터널 지나온 차량들 올림픽 교차로 지나는데 차 간격 좁혀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성환실이었습니다.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부산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를 위한 TBN 교통안전 캠페인. 뉴스에서 종종 접하는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 앞서 달리던 화물 차량에서 낙하물이 내 차로 떨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도로 위의 폭탄,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적재물 고정 장치를 안 하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화물 차량의 적재 위반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물차 적재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을 실었을 때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세요. 작은 실천이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TBN 교통안전 캠페인 부산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네, TBN 개국 특집좌담, TBN 개국 20주년 이제 미래를 말한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48분 12초입니다. 이 자리에 영산대학교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님 그리고 동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김형곤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함께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0087의 청자 부산교통방송 20년 강산이 2번이나 변했는데요. 앞으로도 역할을 다하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3962의 청자 예전에는 특정 연령대 맞춤 프로그램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다양한 연령대를 다 안고 가는 선곡이나 내용이 많아서 운전할 땐 늘 즐겨 듣습니다. 오셨습니다. 7747의 청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말이 많은 걸 보면 영향도 크고 대비도 따라야 할 문제인가 봅니다. 아직 피부에 와닿진 않지만 라디오 매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셨네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전에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신 대목입니다. 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올해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역 분권화 등에 대한 공약을 많이 내세웠고 또 실천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김형곤 교수님, 네네. 지역과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평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역 매체, 지역 미디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우리 한국 사회가 시장 논리에서 그래서 뭐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지역 방송 점점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역 방송이 활성화되고 존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떤 시장 논리에 의한 게 아니라 방송의 어떤 공익적 가치 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지역 활성화, 지방 분권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도 단순히 어떤 뭐 시장 논리에 의한 것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익적 가치를 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아마 지역 매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재정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지원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아마 지역 방송도 나름의 책임을 가지고 또 그다음에 지역민들도 지역 방송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방송을 갖다 들어주신다면 아마 지역 미디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조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드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보면 뭐 지역 방송이나 지역 매체, 뭐 지역 신문 발전을 위한 그런 뭐 지원 사업 같은 게 있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법령적으로도 좀 구분이 돼야 될 게 뭐 방송 같은 경우는 PPL 많이 아시죠? 네. 예, PPL 통해 가지고 수익을 갖다 얻는데 지역의 시청자들도 분명히 PPL을 보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
서울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지역 방송에 배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BPL 수입에 대해서는 PPL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간접 광고? 그렇죠. 방송에다가 이제 간접 광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수입 배분이 돼야 되는 측면이고 그래서 법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좀 중앙의 어떤 방송에 유리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양원 교수님께서는 교통방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노력하고 계신데요. 어떤 게 가장 시급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교통방송 그동안 이제 질적 향상보다는 양적 향상에 더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방송 미디어도 첨단 기기와 접목되어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그런 실제입니다. 따라서 이제 교통방송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교육과 견학기에도 지금보다 더 많이 배려될 필요가 있고요. 방송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감각이 방송의 재미를 더 해주거든요. 특히 이제 직원들의 전문 분야 질적 향상을 위한 가감한 투자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봉급의 수준도 타 공영 방송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될 필요도 있고요. 미디어 선진국의 견학과 첨단 분야에 대한 교육도 상대에 지원될 필요가 있어야만 부산교통방송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각이 됐습니다. 끝으로 저희 부산교통방송과 또 라디오 방송을 위한 조언을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형곤 교수님. 예, 아마 라디오가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교통방송이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라디오라고 하는 매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편성과 포맷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라디오의 특성이라고 했을 때 라디오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 정서적인 친밀감이 높은 매체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지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오늘도 많이 이야기됐지만 어떤 시대의 어떤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양원 교수님. 예, 그동안 이제 부산교통방송은 교통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생활을 위해서 노려왔습니다. 주로 운전자들을 위한 방송 매개체로서 라디오 방송을 주축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향후에 제4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급작스럽게 변화될 그런 예측되는 방송 분야도 예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변화되는 첨단 시설과 교통방송이 어떤 조화를 이룰까 하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방송은 우리 교통가족들이 사랑해 주기 때문에 이만큼 컸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달리고 있는 교통가족들 좋은 안전운전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비단 두 분 교수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저희 부산교통방송을 20년 동안 아껴주신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 강산이 2번이나 변하는 시간 동안 부산교통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개국 30주년, 50주년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는 교통방송을 약속드리고요. 오늘 자리하신 두 분 김형곤, 최양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특집 TVN 개국 20주년 이제 미래를 말한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